CCV 2022년도에 발표된 맥스 VIT라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의 일종인데 이제 멀티 엑시스를 다루는 트랜스포머입니다.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했고요. 근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이것만 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것 같기도 해서 비전 트랜스포머랑 스윙 트랜스포머 그리고 이제 해당 논문 세 개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통적으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공간 계층을 효율적으로 캡처하는 기능으로 인해서 이미지 인식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전 태스크에서 아키텍처 선택에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받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경우 NLP 분야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넘어서 비전 태스크에도 점점 쓰이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전 트랜스포머가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 다양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설계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발표하는 논문은 이제 맥스 VIT인데 실제로 비전 태스크에서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맥스 VIT 논문에서 언급도 하였고 현재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지원하는 VIT와 스인 트랜스포머 이렇게 두 개를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메인 주제인 맥스 VIT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구글 리서치에서 출시한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입니다. 원래는 NLP용으로 설계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활용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미지를 일련의 패치로 처리하고 트랜스포머를 이러한 패치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VIT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는 입력 레이어와 패치를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임베딩 레이어, 그리고 셀프 어텐션 및 피드포드 네트워크의 여러 레이어를 포함하는 인코더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예측을 생성하는 분류 헤드로 구성이 됩니다. 자세한 아키텍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풋 레이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입력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여 전체 이미지를 처리하는 CNN과 달리 VIT는 이미지를 고정된 크기의 패치로 나눕니다. 작동 방식은 아래와 같이 입력 이미지를 겹치지 않는 패치로 분할하고 각 패치는 이제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24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다면 16 x 16 사이즈의 하나로 패치로 구성을 한 상황에서 하나의 이미지는 이제 14 x 14인 196개의 패치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이제 패치당 플래튼된 벡트는 이제 16 곱하기 16 곱하기 RGB의 경우 3을 곱한 768의 길이를 갖는 하나의 플래튼된 벡터들이 트랜스포머 인코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베딩 레이어에서 이미지 패치가 이제 플래튼돼서 리니어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레이어에는 플래튼된 각 패치를 이제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하기 위해서 패치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요. 이러한 프로젝션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입력 토큰인 이제 패치 임베딩을 같이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NLP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제 이 패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활용을 하는데요. 고정 또는 이제 학습 가능한 위치 인코딩이 패치 임베딩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CLS 토큰이라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특수 분류 토큰이 패치 임베딩 시퀀스 앞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를 통해 이제 모든 패치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하여 MLP 마지막 분류 작업에서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이후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어, NLP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인코더의 각 레이어는 셀프 어텐션을 활용해서 모델이 입력 패치의 다양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제 패치 간의 장거리 종속성 또는 뭐 상호작용을 캡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로 들어가서 CLS 토큰을 가지고 선형 레이를 통과하여 최종 분류 출력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이제 NLP에서의 트랜스포머는 좀씩 다른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멀티 어텐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주입되기 전에 이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부분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셀프 어텐션 캐칭 다음에는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출력을 처리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렐로 활성화가 있는 사이에 두 개의 서형 계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는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킵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D에는 정교화가 수행되어서 훈련을 안정화하고 스킵 커넥션을 통해 기울기 흐름을 촉진하고 훈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간략한 VIT의 설명이었고요. 이제 다음은 VIT를 개선한 스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윈 트랜스포머는 2021년에 소개됐고요.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층 구조를 활용을 하고요. 표준 VIT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이러한 제한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윈은 이제 Shifted Window의 약자로 이제 이미지를 패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윈도우로 분할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스윈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Shifted Window Approach라든지 Hierarchical Structure를 도입을 하고요. 그래서 Hierarchical Structure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낮추고 이제 Recepted Field를 늘리는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의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Shifted Window 방식을 통해서 겹치지 않는 윈도우를 나누고 각 레이어의 윈도우를 통해요. 창 간, 이제 윈도우 간 연결을 활성화함으로써 낮은 해상도에서부터 높은 해상도까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전에 트랜스폼을 활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패치 머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창으로 분할된 그런 윈도우들을 점진적으로 결합을 해서 차원을 줄이고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캡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아키텍처의 흐름과 이제 우측에서는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선 하이어키컬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VIT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각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패치의 크기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16 패치였다면 이제 이 16 패치가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하나 통과하면은 그대로 16 패치로 다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해상도를 바꾸지 않고 하나의 패치 크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 계층적 구조를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반면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각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패치 크기를 다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어키컬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단계는 해상도를 낮추고 리스틸 피드를 늘리는 여러 단계로 구성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시프티드 윈도우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이 아래 위에 이제 그 하이어키컬 스트럭처와 함께 이제 수행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WMSA 블럭과 이제 SWMSA 블럭으로 이루어집니다. WMS는 셀프 어텐션을 겹치지 않는 창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에서, 이게 하나의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패치고, 이 내에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 내에서 계산이 되고요. SWMSA 같은 경우는 이제 창 간, 이제 창 간끼리 이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정보를 캡처하는 모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우측과 연관시켜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L-1이고 여기서 이제 L인데 여기 L 플러스 1이 있죠. 그리고 L이 있는데 여기서도 레이어 1번 L이 있고 L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지나갈 때 WMSE를 통화하여 윈도우 내에서의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고 다음 인코더 블록으로 들어가서 SWMSA를 수행해서 이게 처음엔 윈도우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 윈도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 처음에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같은 셀프 어텐션을 학습했지만 이 경우에서는 이 두 개는 같이 수행하지 않고 대신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같이 수행을 하겠죠. 여기서는 둘이서 수행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중적으로 트랜스포머 블럭이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치 머징인데요. 데이터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작은 패치들이 점진적으로 더 큰 패치로 결합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제 최종적으로 피처 맵의 해상도를 줄이는 동시에 이제 리셋티 필더를 늘려서 더 애브스트랙트하고 높은 수준의 피처를 캡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인접한 패치를 그룹화한 뒤에 선형 레이어를 통해서 차원을 줄이고 더 적고 더 큰 패치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스윙 트랜스포머의 차이점이었고요. 차이점이면서 설명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는
스윙 트랜스포머의 한계점에 대해서 맥스 VIT 설명이 앞서서 설명하고 다른 방법에 대한 특징들을 좀 설명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VIT에서는 풀 어텐션을 보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풀 어텐션이 더 많은 유연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도 풀 어텐션 사용하지만 윈도우 베이스드 어텐션은 이제 노드 퀄리티 손실로 인해서 어, 모델의 이 용량이 제한되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넷 21K나 JFT와 같은 더 큰 데이터셋에서는 여전히 불리하게 확장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VIT보다는 계산량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더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높은 계산량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층적 네트워크의 초기 또는 이제 고해상도 단계에서 결국 풀 어텐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2차 복잡성을 요구하고 결국 계산량이 결국 단계적으로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에서 이제 균형 맞추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전 최신 계층적 모델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델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스틸된 거는 이제 로컬 피처를 추출하는 블록, 그러니까 로컬 피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블록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피처를 추출하는 내 집중하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스테이지에서 이제 로컬 특징 또는 글로벌 특징들을 추출하는데 이 모든 스테이지에서 글로벌 특징을 추출한 모델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코넷 같은 경우는 글로벌 추출을 하지만 로컬 추출하고 뒷단계에서 두 개의 블록이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글로벌 어텐션이 네 개의 블록 다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맥스 VIT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맥스 VIT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VIT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블록에서 로컬 및 이제 글로벌 공간의 인터랙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는 이제 어, 구글 리서치에서 또 도입이 됐고요. 이제 멀티 엑시스 셀프 어텐션 및 이제 계층적 처리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매 블럭마다 로컬과 글로벌 컨텍스트를 모두 효율적으로 캡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측하단은 맥스 브레이티의 전반적인 모델 프레임워크고요.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템 블록이 있고요. 이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멀티 엑시스 셀프 어텐션 이제 이는 이제 다양한 축을 따라서 셀프 어텐션을 결합해서 세분화된 세부 정보나 뭐 전역적 맥락 뭐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포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록 와이즈 어텐션과 그리드 어텐션이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은 이 또한 이제 하이어키컬 스트럭처를 통해 다양한 해상도나 복잡성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템 블럭입니다. 스템 블럭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인 컨버전널 레이어인데, 이는 이제 입력 이미지의 공간적 차원을 줄여서 이제 VIT에서 훨씬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는 뭐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실제로 트랜스포머와 CNN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입력 이미지에서의 초기 하위 수준을 추출하여 이제 모델 구축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고참 공간을 변환하여 속에 이제 멀티 엑시스 셀프 어텐션 및 계층적 레이어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임베딩을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템 블록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맥스바이티 4개의 맥스바이티 블록과 헤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맥스바이티 블록은 여기서 이제 MB 컨브 레이어도 있지만 블록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블록 어텐션과 그리드 어텐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 어텐션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블록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의 고정 크기 블록 또는 이제 윈도우 내에서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색깔끼리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모델이 글로벌 정보를 통합하기 전에 더 작은 영역을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를 통해 이제 계산 효율성이라든지 복잡한 좀 더 세밀한 파인그레인드한 세부 사항을 포착하는 능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더 작은 블록에 수준을 맞춰서
더 각 블록 내 자세한 이제 로컬 특징이나 종속성들을 캡처를 하게 되고요. 이 또한 이제 글로벌 컨텍스트까지도 어느 정도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이어키컬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도 결국 이제 계속 그 스윙 트랜스포머처럼 변환이 되면서 같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글로벌 컨텍스트 어느 정도 어, 이제 통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효율성도 더 작은 블록을 처리함으로써 이 글로벌 샘플 어텐션에 비해 계산 복잡도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의 P는 이제 이 하나의 윈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헤이트와 위스를 이제 P로 이제 나눠가지고 사실 이 식이 그냥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개수만큼 나눠서 이제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어텐션입니다. 그리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리드 구조 내에서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미지는 겹치지 않는 패치의 그리드로 나뉘고요. 우측 그림과 같이. 그리고 이러한 그리드 내부와 그 그리드 전체에 어텐션을 적용해서 로컬 사고자가 더 넓은 글로벌 컨텍스트까지 효율적으로 포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그리드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드 내에 둘 다 통합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같은 빨간색끼리 셀프 어텐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이게 만약에 하나의 이미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어텐션을 수행을 하여서 좀 컨텍스트를 잘 캡처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이 그림을 표현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다 합쳐서 맥스 VIT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맥스 VIT 블럭 앞에는 이제 MV 컨브 블럭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MV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MV 컨브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인버티드 버튼넷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는 모바일 넷 V2에서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복잡성과 이제 성능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으로 인해 널리 쓰인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확장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뎁스 와이즈드 컨볼루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프로젝션하는 단계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과 같이 그냥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이 원 바이 원으로 이제 포인트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뎁스 와이즈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원래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 하는 역할이 조건부 위치 인코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내 연산에 의해 암묵적으로 이제 위치를 캡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명시적인 위치 인코딩 레이어가 없어진다는 점도 여기서는 강조를 하면서 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4개를 묶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 VIT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맥스 VIT 같은 경우는 실제 논문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제너레이션, 그리고 좀 이미지를 평가하는 태스크도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품질 평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되게 광범위하게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중에서 좀 널리 이제 저희가 널리 이제 평가로 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1K에 대해서 소타 VLT 모델 분류 정확도 비교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아니라 진짜 그냥 어, 스크래치로 학습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대비 정확도가 왼쪽 그림이 되어 있고 이제 파라미터 개수 대비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타 모델이라면은 이제 코넷이나 스윈 이런 것들에 비해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작은 모델에서부터 큰 모델까지 다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그림에 대한 이제 상세 정확도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체 큰 항목을 이제 컨볼루셔널 베이스로 하는 네트워크와 이제 VIT 기반과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이제 이 맥스 페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 스템 블록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 이제 ST 같은 경우는
논문에 따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SBL 같은 경우는 맥스 VIT 스몰, 맥스 VIT 베이스, 맥스 VIT 라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비교를 해봐도 다른 소타 모델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용 가능한 거지 성능을 한번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21K와 JFT에서 사전 훈련된 거를 이제 이미지넷 1K에 대해서 탑 1 이제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맥스 BLTP 모델 같은 경우는 88.38의 정확도를 달성을 하여서 어, 매개 변수를 비교해서도 이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효율성이라든지 성능 자체로도 다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결과입니다. 코코 2017에 대해서 투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하였고요. 여기서는 비교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객체 감지에서는 피처 피라미드 아키텍처로 적용을 해서 수행을 했다고 하고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캐스케이드 마스크 RCNN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다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그리드 어텐션의 유무 또는 이제 그 블록 내에 여기선 얘기하지만 MBC 컨브나 MB 컨브나 뭐 블록 아니면 그리드 어텐션의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MB 컨브 레이어에 대한 뭐 유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독립적으로 하냐 패러럴하게 진행하냐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모든 경우 이제 맨 위가 기본인 경우 아래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다 모든 경우에서도 확실히 이런 블럭이라든지 그런 어텐션들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제 특별히 또 강조하는 것은 표 10에서 시퀀셜과 패러럴한 방식에 비교해서 더 적은 수의 매개 변수랑 계산을 사용해서 이 패러럴한 방식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고 보니 이게 병렬 설계가 오히려 이제 보완적으로 단서를 학습을 하긴 하는데 이게 따로 이제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학습을 해버리니 그 상대적으로 이제 어, 로컬 계층과 전역 계층 간의 강력한 융합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시퀀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학습에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줘서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에 이제 설명했던 주요 어텐션 블락들 중에 네, 블락 어텐션하고 그리드 어텐션이 있는데, 블락 어텐션과 그리드 어텐션 각각이 로컬과 글로벌 정보를 네, 다루는 데는 적합해 보이는데, 근데 설명을 네, 보니까 각각이 로컬과 글로벌을 모두 다루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특히 이제 블럭 어텐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블럭 어텐션을 통해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다루게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수님 말대로 블록은 이 로컬에 포커스가 훨씬 되어 있고, 그리드는 훨씬 글로벌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기본 이 스윈 트랜스포머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음, 글로벌을 캡처했다고 하는데, 이 맥스 VH 같은 경우도 이거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이 블록 어텐션이 자체가 동일한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동일한 위치에 그것을 계속 포커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패치 단위 자체가 조금씩 스윙 트랜스포머처럼 바뀌면서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1, 2, 3, 4가 있다면 1번만 계속 1번 내에서의 셀프 어텐션을 집중하지만 레이어를 거쳐갈수록 그 1번이 지금은 1번이 아니고 뭐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달아가면서 학습하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좀 그게 근데 블럭과 이제 그리드를 연속으로 적용을 시킴에 따라서 이제 블럭에서 학습된 정보가 그리드에서 또 이제 그리드 간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블럭 자체가 실제로 시프트가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 전체 이 하나의 블록 자체에서 그리드까지 진행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그리드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연쇄적으로 그 다음 네트워크의 블락 어텐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네네네네네네 그렇게 블럭은 생각하시면 될 항상 것 같습니다. 고정돼 있는 거고. 네네네 결국 이것도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엑시스별로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구성 요소에서는 하이라키컬 스트럭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뒤에서는 하이라키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거죠? 뒤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내용에서부터 얘기한 건가요? 네, 맥스 VIT의 구성 요소의 세 번째 곡제, 네, 그게 하이라키컬 여기 스트럭처가 있는데 네. 뒤에는 하이라키컬 스트럭처가 안 보여서. 여기서 추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네. 하이어키컬 스트럭처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우선 이게 하이어키컬 스트럭처를 또 동일하게 다루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VRT 이후에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부터 결국 해상도에 대해서 큰 해상도에 대해서 조밀한 특징부터 큰 특징까지 캡처를 하려면 하이어키컬 스트럭처를 다들 가져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맥스바이트도 거기에서 실제로 하이어큐라는 스트럭처를 가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자세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그 이유는 제가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블랙 어텐션과 그리드 어텐션을 하는 과정에서의 결국 하이어키컬한 부분이 개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윈 트랜스포머 한 개를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이라키컬 구조로 인해서 여전히 네, 높은 계산량이 필요하다. 첫 번째 네네네, 단계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럼 여기서는 극복을 했느냐, 그게 궁금한데, 그러면 그게 지금 보면 맥스 VIT 블럭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계층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거기 보니까 네네, 차원이 서로 다른데? 네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맥스 PT 블록 하나하나당 다 이게 좀 달라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 계층적이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어,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차원이 결국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이 블록 어텐션 얘기를 할 때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 관점에서 블록을 더 작게 만들면 계산 복잡도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그 실험에서 예를 들면 그 제안하는 맥스 VIT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어떤 로컬 블럭의 사이즈가 뭐 서로 다르다거나 이런 특징이 있나요? 그 모델 자체에서? 아니요 로컬 블록 자체에 다른 것은 없고요. 여기서 제가 그 없고 고정된 블록으로 가져가는데 근데 음, 이제 그게 아마 하이퍼 파라미터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까먹었던 게 이제 P 같은 경우는 음. 픽셀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G는 그리드 개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가 4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높이와 그 가로, 세로가 4로 나눠져서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제 G가 4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분할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 엑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서의 이 G나 P 같은 경우는 매 블럭마다 본인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할 수 있는 값으로 제가 코드를 봤을 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사실은 그러니까 뭐 CNN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어떤 이미지에서 독립적인 영역이 나뉘어져, 그러니까 어떤 블록 단위로 이미지를 이렇게 나눠 놓고 처리하는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로컬 인포메이션과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네, 기존의 CNN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반 베이스 모델 자체만 트랜스폼으로 달라진 거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CNN에서 어떤 시도가 있었고 그런 음, 시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러키컬하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다 CNN에서도 있었던 얘기들인데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유넷이라든지, 근데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같은 저런 그 윈도우를 시프트하는 저런 방식은 또 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네, 아예 딱 구체적인 저런 형태는요. 네, 네, 그럼 막 예를 들어 저런 구조를 반대로 CNN에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음, 또는 CNN에서 오히려 더 많은 연구들이 사실은 되어 왔는데 지금 아직은 여기에서 적용되고 있는 뭐 2022년 연구니까 더 진행이 됐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개념적인 차원에서 그런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같이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훨씬 어드밴스드한 기술들이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네.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리고 이게 결국, 네, 하이어키컬을 그냥 좀 계층적인 차원으로 심플하게 사실 나눴는데 네, 로컬 글로벌이라는 것 자체를 하이러키컬하게 구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로컬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 안에서 처리하게 하고 걔를 로컬들을 몇 개 묶어가지고 중간 단계로 구성을 하고 또 최상위 단계에서는 뭐 전체를 그러니까 그런 레벨을 좀 뭐 다이나믹하게 조절을 한다거나 어, 네, 혹시 다른 학생들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